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먼 옛날 종이신문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때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시절 옛날 신문에 실린 뉴스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4년 7월 5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젊은 시절 한복판을 관통했던 그 이름, 바로 권투 선수 홍수환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숨을 죽이고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중계 소리에 가슴을 졸이던 그날 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그 뜨거웠던 여름밤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그 시절 추억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단추와 구독 단추를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져 가던 옛 이야기를 다시 살려내는 귀한 불씨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74년 여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어림잡아 50년도 더 지난 옛날입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듯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시절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수환. 나이는 이제 막 24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직업은 권투선수. 하지만 그냥 권투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가 있던 육군 일병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권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권투라는 운동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투는 두 사람이 사각형으로 생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서로를 치며 겨루는 운동입니다. 그 사각형 무대를 가리켜 링이라고 부릅니다. 한 경기는 여러 차례로 나뉘어 있는데 그 한 차례 한 차례를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한 라운드는 보통 3분씩 진행되고 그 사이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상대를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는 것을 다운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쪽이 완전히 못 일어날 정도로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경기가 끝나는데 이것을 KO라고 부릅니다. KO는 영어 약자인데 우리말로 쉽게 풀자면 상대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어 경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청년 홍수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권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에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즉 한국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말은 그 분야에서 가장 으뜸가는 1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동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즉 동양 챔피언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가슴 속에 품은 더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투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급이란 선수들의 몸무게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 놓은 것을 말합니다.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야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덩치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싸우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무게별로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홍수환 선수가 속해 있던 등급은 벤텀급이라는 체급이었습니다. 벤텀급은 비교적 몸무게가 가벼운 선수들이 모인 등급으로 몸무게가 대략 53kg 정도 되는 가벼운 체급입니다.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는 몸집이 그리 크지 않은 날렵하고 빠른 선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선수가 다음 상대로 바로 홍수환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 챔피언의 이름은 아놀드 테일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선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디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멀고도 먼 나라입니다.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돌아야 닿을 수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맨 아래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챔피언 테일러는 수많은 선수 중에 하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의 젊은 청년 홍수환을 골랐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좀 얄미운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록과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테일러는 자기 챔피언 자리를 손쉽게 지키기 위해서 홍수환을 골랐던 것입니다. 테일러는 홍수환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얕잡아 봤습니다. 게다가 그 먼 남아프리카까지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제대로 힘도 못 쓸 거라고 깔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테일러의 계산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에서 남아프리카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고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환 선수는 비행기를 무려 6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며 무려 30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이라는 도시까지 말입니다. 30시간이라니 상상이 가십니까?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좁은 비행기 안에서 시달린 겁니다. 그 시절 비행기가 지금처럼 편안하기나 했겠습니까? 좁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낯선 나라들을 거치고 또 거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그 먼 길을 날아간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몸 상태인데 그렇게 긴 여행을 하고 나면 몸이 천근만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챔피언 테일러가 비웃으며 홍수환을 고른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 동양 청년은 오는 길에 이미 다 지쳐버렸을 테니 링에 올라서면 가볍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게다가 경기가 열리는 곳은 다름 아닌 챔피언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권투에서 이것을 원정 경기라고 부릅니다. 원정 경기란 내 나라가 아닌 상대방의 나라로 찾아가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자기 나라, 자기 동네에서 싸우는 것과 남의 나라에 가서 싸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관중들이 모두 상대편을 응원하니 경기장 분위기부터가 외롭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홍수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적지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셈이었습니다. 당시 두 선수의 실력을 비교한 기록을 보면 홍수환이 얼마나 불리한 처지였는지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홍수환의 전적은 24번 이기고 2번 비기고 2번 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상대 테일러는 무려 36번을 이기고 1번 비기고 5번 진 경험이 아주 풍부한 노련한 선수였습니다. 싸움의 경험으로 보나 뭐로 보나 누가 봐도 홍수환이 한참 모자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경기를 앞두고 돈을 걸고 승부를 점치던 사람들, 이른바 도박사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환은 진다. 그것도 7대3으로 거의 승산이 없다. 훗날 홍수환 본인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당시 도박사들은 자기가 7대3으로 진다고 봤고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경기였다고 말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진다고 했던 이 경기. 비행기를 6번이나 갈아타고 지칠 대로 지쳐 도착한 사방이 적분인 그 외로운 링 위에서 우리 24살 청년 홍수환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숨막히는 15라운드의 이야기를 잠시 숨을 고르고 후반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래전 우리 이웃의 이야기, 우리 형제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잊혀져가는 소중한 추억들을 오래도록 지켜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운명의 15라운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4년 7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의 한 경기장.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경기장 이름은 웨스트리지 테니스 경기장. 사방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 챔피언 테일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작은 동양의 청년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땡! 하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청년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쳐서 맥을 못 출 거라던 그 동양 청년은 링에 오르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챔피언을 몰아붙였습니다. 한 기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홍수아는 원정 경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챔피언 테일러를 끊임없이 압박하며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챔피언을 향해 거침없이 주먹을 뻗으며 밀어붙인 겁니다. 홍수환 본인은 훗날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술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다고. 그저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말입니다. 맞춤형 훈련도 컨디션 조절도 할 수 없었던 그였지만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이라 오히려 더 간절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청년은 온몸을 던졌던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도박사들은 자기가 진다고 했지만 정신력만큼은 자기가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권투라는 것이 어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챔피언은 괜히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테일러도 만만치 않게 방역해왔습니다. 두 청년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한 라운드, 두 라운드, 세 라운드.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는 그야말로 사투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격렬한 주먹이 오가는 사이 홍수환의 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주먹에 귀가 찢어진 것입니다. 얼굴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두 청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두 젊은이가 머나먼 이국 땅의 사각의 링 위에서 땀과 피로 뒤엉킨 차에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홍수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피가 흘러도 얼굴이 부어올라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끈질긴 압박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련한 챔피언 테일러가 이 무명의 동양 청년 앞에서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수환의 주먹에 테일러가 쓰러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홍수환은 14라운드와 15라운드에 연속으로 테일러를 쓰러뜨리는 등 경기 내내 무려 4번이나 챔피언을 다운시켰습니다. 챔피언을 4번이나 바닥에 눕힌 겁니다. 그것도 경기가 막바지로 치닫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쪽이 완전히 쓰러져 끝나는 KO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15라운드를 모두 다 싸운 뒤에 누가 더 잘 싸웠는지를 심판들이 점수로 매겨서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적지, 바로 챔피언의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원정 경기에서는 어지간히 잘해서는 판정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심판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나라 선수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정 선수는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겨우 비기거나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홍수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지 한복판에서 챔피언을 4번이나 쓰러뜨렸습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싸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종이 울렸습니다. 땡, 땡, 땡. 15라운드의 길고 긴 사투가 끝났습니다. 두 청년은 땀과 피에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심판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경기장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결과는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여러분, 전원일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심판 모두가 단 한 명의 오해도 없이 똑같이 홍수환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적지 한복판에서 자기 나라 선수를 응원하던 그 심판들조차도 차마 다른 판정을 내릴 수 없을 만큼 홍수환이 완벽하게 이겼다는 뜻입니다. 24살의 육군 일병 홍수환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복싱 역사상 최초로 외국 땅에 직접 찾아가서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따낸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6번 갈아타고 30시간을 날아가 모두가 진다고 했던 그 외로운 싸움에서 청년은 끝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진짜 이유는 사실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가 끝난 직후에 벌어진 어머니와 아들의 전화 한 통화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멀리 더반의 경기장 한 구석에서 우렁찬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국 원양어선 선원들, 그러니까 머나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고생하던 우리 뱃사람들 20-30명이 같은 동포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는 감격에 목이 터져라 애국가를 부른 것입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애국가 테이프조차 준비하지 못해서 경기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애국가를 선원들이 목이 터져라 부르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홍수환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라디오 중계를 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시절 국제전화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것이었는지 나이 지긋하신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지구 반대편과 목소리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전화기 너머에는 아들의 승리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 황농선 여사가 계셨습니다. 찢어진 귀에서 흐르는 피도 잊은 채 청년은 수화기를 붙들고 어머니에게 첫마디를 외쳤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배고프고 못 살던 시절이어서 그랬을까요? 청년은 그 영광스러운 챔피언 자리마저 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찌나 정겹고 또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그러자 전화기 너머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래, 수아나. 그리고 어머니가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챔피언이 됐다는 자랑도 돈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귀에 피는, 귀에서 피는 안 나오냐? 수말리 떨어진 적지에서 사투를 벌인 아들. 그 어머니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오직 아들의 다친 몸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어머니인들 다르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라디오를 듣던 온 국민이 함께 울컥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답했습니다. 귀에 피 안 나와. 엄마, 잘 있어. 금방 갈게. 그리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 이제 내 평생 소원을 풀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국민 만세다. 만세.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1974년 여름밤 변변한 텔레비전 한 대 없던 집들도 많던 그 시절 라디오 한 대에 온 식구가 온 동네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그 모자에 떨리는 목소리에 다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벅찬 자부심이 그 라디오 전파를 타고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날의 그 전화 한 통화는 단순한 모자 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또렷이 각인시킨 위대한 날이었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특히 그 시절을 함께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세월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함께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따뜻한 응원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1974년 여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때는 1974년, 우리 모두가 어렵게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24살의 청년 권투 선수 홍수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 있던 육군 일병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세계 챔피언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험했습니다. 비행기를 6번이나 갈아타고 30시간을 날아 지구 반대편 적지로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도박사들조차 홍수환이 7대3으로 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지 한복판의 외로운 링 위에서 그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귀에서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챔피언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챔피언 테일러를 4번이나 쓰러뜨리고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복싱 역사상 최초로 외국 땅에서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따낸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어머니와 나눈 전화 한 통화가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대한 국민 만세다. 이 한마디가 라디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그 목소리는 가난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 속 청년의 모습이 그 시절을 똑같이 견디고 또 이겨내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꼭 닮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끝내 해내셨던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 말입니다. 오늘의 추억여행 어떠셨어요? 그 시절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놀라운 옛날 신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